이한탁 씨가 억울한 옥살이 25년 만에 보석금 없는 석방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17,000여 장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티켓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출하는 재외공간 임차료가 한 해 수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비자 한인 미 입국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9.11 늑장 대응으로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친딸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이한탁 씨가 오늘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이한탁 씨는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보석금 없는 석방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해리스버그에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위치한 법원. 차로 2시간 남짓 거리에 교도소에서 출발한 이한탁 씨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지난 1989년 펜실베니아주 한 교회 수양관 화재로 딸을 잃고 살인 용의자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25년 지났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넥타이 차림이지만 백발로 변해버린 머리와 쇠약해진 모습에서 오랜 수감 생활이 느껴집니다. 곧바로 시작된 보석 심리에서 마틴 칼슨 판사는 보석금 없는 석방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한탁 씨는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석방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아무 죄도 없는 저를 인생의 황금 같은 25년 1개월의 세월을 중범 취급만 취급하는 감옥에 넣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는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한탁 씨는 곧바로 뉴욕으로 이동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플러싱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단 아파트는 구해놨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생활할 생활비라든지 또 생활 도구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신청을 해야 되고 아마 이제 25년 끝까지 다 한꺼번에 받아내려고 저희가 할 것입니다. 오늘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한탁 씨는 검찰이 120일 이내에 재기소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 동안 목욕해온 이한탁 씨가 오늘 보석 석방 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재기소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에서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사법부는 최근 발생한 신호 감시 카메라 티켓이 작동 회사의 기계 결함으로 인해 무효 처리한다고 주내 17개 타운 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중엔 펠팍 버겐 블로바드에 위치한 카메라도 포함됐습니다. 주성은 기자입니다. 뉴저지 전체 76개 교차로 신호 감시 카메라 중 절반 가까이를 운영 중인 아메리칸 트래픽 솔루션은 지난주 뉴저지 사법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 자사가 운영 중인 카메라에서 기계 결함이 발견됐다고 알렸습니다. 결함은 컴퓨터 서버 에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들의 통지서가 해당 운전자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뉴저지 주 법에 의하면 감시 카메라의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 회사는 90일 내에 운전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뉴저지 사법부는 그 기간 동안 발부된 티켓 17,000여 장은 모두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버겐 블러버드와 이스트 에디살 블러버드 교차로에 위치한 카메라도 포함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오는 12월 시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감시 카메라의 시행 연장 여부를 두고 갑론을 박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감시 카메라의 무용론을 주장하던 디클란 오스켈론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은 이번 일은 다시 한번 감시 카메라의 무용성을 보여줬다며 시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대로 감시 카메라의 연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 의회와 사법 당국은
신호 감시 카메라의 시행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조만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출하는 재외공간 임차료가 한 해 수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임차료만도 한 해 65만 달러입니다. 줄줄 새는 국고, 국유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체 재외공간 임차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한 해에만 총 3,4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건 의원이 어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재외공간 연간 청사 관저 임차료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사 임차료가 가장 비싼 곳은 주 싱가포르 대사관으로 연간 9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주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90만 6,586달러로 두 번째로 비싼 임차료를 지불했으며 주 일본 대사관 영사부는 76만 4,418달러, 주 선양 총영사관은 73만 6,526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한 해 64만 780달러의 임차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재외공간의 임차료 예산이 지나치다며 정부가 재외공간 국유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간 국유화 사업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차료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국유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 일본 한국 대사관 영사부는 주변 건물보다 비싼 가격으로 장기 임차에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미입국자 수가 165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이민 비자는 지난 200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인 미입국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은 줄고 있습니다. 이는 미입국 한국인 4명 중 3명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013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65만 6,7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152만 7,085명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08년 말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보이던 한국인 입국자 수는 2010년 133만 2천여 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한 후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모두 121만 2천여 명으로 전년도 1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전체 방문자의 73.1%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가 갈수록 무비자 입국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방문 비자, 취업 비자 등을 통한 방문객은 각각 30.9%와 11.6% 감소했습니다. 주재원 비자 역시 3.2% 감소했습니다. 다만 학생 비자 소지자의 입국은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최대 2,000개의 옐로캠 메달리온을 추가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2차 발급이 시작된 그린택시 메달리온은 장애인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정치 전문 매체 캐피털은 어제 뉴욕주 교통국이 시정부의 메달리온 추가 발급 계획안을 지난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최대 2,000개의 옐로택시 메달리온을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옐로택시 메달리온은 한 개에 약 100만 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메달리온 추가 발급으로 앞으로 3년 동안 13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는 맨해튼 업타운과 외곽보로에서만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그린택시 메달리언에 대한 2차 발급도 시작됐습니다. 그린택시 메달리언은 총 18,000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지난해 6,000개가 첫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발급에서는 지난 2011년 제정된 뉴욕시 그린택시 운영법에 근거 장애인 시설 설치가 의무 조건입니다. 시정부는 옐로우 택시의 경우에도 2,000개 가운데 400개 이상을 발급할 경우 전체 택시 차량에 대한 장애인 수용시설 설치 계획을 주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캐피털 보도에 따르면 시정부는 전체 옐로우 택시 차량의 절반 정도를 오는 2020년까지 휠체어 탑승 택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그린택시의 절반도 점진적으로 휠체어 탑승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2, 3분 안에 재빠르게 출동하는 경찰이나 응급구조대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뉴욕시 911 응급신고가 이번에 또 사고를 제대로 쳤는데요.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브롱스 한 주민이 생후 5개월 영아의 응급 상황을 911에 신고했습니다. 5개월 된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응급한 상황 속에서 교환원은 수차례 주소를 재확인하며 시간이 흘렀고 심지어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환원과의 통화는 무려 24분이나 걸렸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교환원이 알려준 주소로 출동한 경찰과 응급구조대는 엉뚱한 장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 받은 주소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잘못된 주소였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결과 응급신고를 한 나이트 집에 경찰이 도착한 것은 20여 분이 지난 뒤였고 또 이로부터 10에서 15분 뒤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는 영아를 인근 링컨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오전 8시 10분쯤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딸이 숨지는 모습을 본 나이트는 응급구조대가 제 시간에만 도착했어도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며 그 교환원은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환원은 뉴욕시경의 민간인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 이후 일반 사무직으로 발령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득층은 부를 더욱 축적하고 반면 저소득층은 있는 자산마저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추세 속에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미국 내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빈부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미국 내 가구를 고소득층부터 저소득층까지 각각 20%씩 총 5단계로 구분해 비교한 부의 분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축, 주식, 은퇴 자금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구당 보유 자산을 모두 포함한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가구당 중간 보유 자산은 5,124달러가 줄었습니다. 중간 소득계층 20%도 5,072달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위 소득계층 20%는 18,433달러 늘었고 이보다 더 높은 최상위 소득계층 20%는 무려 61,379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0년 당시 최상위 소득계층의 가구당 중간 보유 자산은 두 번째로 낮은 하위 소득계층과 비교해도 39.8배 격차로 많았지만 2011년에는 86.8배 격차로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종별로는 두 상위 소득계층의 격차가 백인은 2000년 21.8배에서 2011년에는 31.5배로 벌어졌고 흑인은 139.9배에서 328.1배로 히스패닉은 158.4배에서 220.9배로 커졌습니다. 인종그룹 비교에서 아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 노동절 연휴에도 휴가 인파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약 3만 5천여 명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미 전국적으로 약 3,500만 명이 장거리 여행길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제 전미 자동차 협회는 이달 28일부터 9월 1일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50마일 이상 장거리 휴가를 떠나는 미국인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되는 이동 인구는 약 3,470만 명으로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의 약 2,970만 명인 86%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다음은 약 8%가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자도 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교통비나 음식, 숙소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중간 지출 가격 약 $80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항공업계는 최근 부는 상승 무드를 타고 노동절 연휴에도 지난해보다 2% 증가한 약 1,400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